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 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고전소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네, 작자 미상의 현몽 쌍용기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몽 쌍용기는요, 이게 재미있는 꿈에서 이제 이야기가 출발이 되는데요. 여러분 핵심 인물들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전체 줄거리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수능 특강에 수록된 그 장면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요, 가문소설입니다. 이제 가문소설이다 보니까 일단 누가 같은 편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쪽인지 악한 쪽인지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나타나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번에 포인트로 잡은 지점이자 이 현몽 쌍용기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혼사 방해 요소 그리고 그것의 극복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어떤 결연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작품의 또 좀 특징적인 점이요. 보통 가문소설은 이제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결연을 방해하는 핵심 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여인의 질투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몽쌍용기 같은 경우는요. 여성 주인공의 친정 식구들, 예를 들면 어리석은 아버지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또는 계모라든지 이런 여성 주인공의 친정 식구들로 인한 혼사 지연 요소가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교재에도 그런 장면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 작품은 18세기쯤에 창작되고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후속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씨 3대록이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씨 3대록의 전편에 해당하는 게 바로 현몽 쌍용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2024학년도 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에 올해 수능 특강과 굉장히 거의 대부분 겹치는 장면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있겠다 싶어서 이게 보기박스의 핵심 정보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관련 문제를 내가 따로 찾아서 풀어보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EBSI 최서희의 수능특강 문학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학습 자료실 로그인만 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학습 자료실 자료예요. 제가 작품별로 역대 기출문제들 다 따로 모아서 정리를 했거든요. 반드시 풀어보시면 6모, 9모 수능까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2024학년도 10월 고1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보기만 보겠습니다. 현몽 쌍용기는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담고 있다. 자, 가부장적 사회에 이 여성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헤쳐나가는가. 이 작품 속 여성 인물은 친정 식구들로 인해 혼사가 지연되는 등 고난을 겪음에도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유교적 덕목을 지킬 뿐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제 어리석은 아버지, 계모의 말에 휘둘려서 딸을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요. 정소저라는 여인이 우리 작품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자기 집안의 허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감싸고 자기가 다 감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당시 여성 독자들의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줬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 몇 가지만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작품이 가문소설 굉장히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갈등 요소이자 사건은 혼사를 둘러싼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혼례, 이 결연을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족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가족들로 인한 고난이라든지 그걸 헤쳐나가는 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라든지 이게 핵심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반부는요 영웅성이 주된 내용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 주인공의 대외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 이렇게 그려지고요. 올해 2027학년도 수능 특강에서는 요 전반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고 아마도 연계된다면 최근의 연계 추세는요. 수능 특강의 장면을 일부 물고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후반부보다는 전반부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쌤서희 TV에서는요. 이 가문소설 현몽 쌍용기의 전체 줄거리를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우리 수특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장면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주인공이요. 이게 쌍용이잖아. 그러니까 용 2마리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도 2명이야. 그래서 얘네들 형제인데요. 조용홍, 조용창의 탄생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 조용홍을요, 여러분 조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조용창을요, 조성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배경, 송나라 삼국 조숙과 조용홍, 조용창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부인, 위씨, 위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마 되겠네요. 이 남성 주인공의 엄마.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 조용홍, 조용창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용홍, 용창 일단 얘네들을 이렇게 먼저 써둘게요. 자, 용홍, 조무, 용창, 조성. 이제 조용창, 조용홍 이렇게도 불릴 수 있습니다. 고전소설에서는요, 요 인물을 놓치지 않고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형제잖아요. 이게 제목이 쌍용인데 엄마가 꿈에 어떤 꿈을 꾸냐? 신이한 꿈을 꾸는데요. 두 용이, 쌍용이 머리를 탁 숙이면서 엄마 품 안으로 또아리를 들고 막 달려드는 그런 꿈을 꾸고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비범한 인물인 거지. 자, 이런 조씨 형제는 당연히 뛰어난 능력을 지녔어요. 그래서 과거급제인데 두 아들은 금가락지와 은가락지의 인연을 각각 만나서 혼이 나고 과거에 급제한다, 뛰어난 역량을 보인다. 이 한 줄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 우리 교재에는 요 한 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용홍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용홍은요. 용창이랑 약간 성격이 거의 대비되는 성격으로 그려져요. 근데 난 둘 다 좋아. 여러분 좀 고민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신랑감을 찾아요. 어떤 남자가 좋을까? 용홍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막 정말 말 그대로 대원수, 사내대장부. 정말 남자답고 호탕하고 호방한 영웅 호걸 스타일이야. 영웅 호걸 스타일. 근데 용창은요 약간 지적이면서 성인 군자, 뭔가 느긋하고 침착하고 조용하지만 나름의 그 안에서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인물이 바로 주용창이거든. 그래서 온화한 뭔가 현임, 그런 현자 같은 그런 느낌의 인물입니다. 둘 다 외모는요 아주 출중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홍과 사랑을 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정소저입니다. 정채임이라는, 소저는 이제 아가씨라는 뜻이야. 정채임이라고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정소저라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창이의 짝꿍은 우리 전체 줄거리는 안 나와 있지만 양소저입니다. 양소저, 양씨의 아가씨 이 말이야. 그리고 2027 수능 특강에서는 이 장면, 2027 수능 특강에서는 이 둘의 러브 스토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소저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게요. 어리석은 아버지와 계모로 인한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제가 수능 특강 교재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따라오세요. 송나라의 상국 조숙과
부인 위씨는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 용홍과 용창을 얻는다. 대원수의 기질을 가진 용홍과 승상의 기품을 가진 용창이 우리 수특에서는 이렇게 말했네. 영웅호걸의 스타일 용홍을 대원수의 기질을 가졌대요. 그리고 약간 온화한 현인 스타일의 용창을요 승상의 기품을 가졌대요. 각각 금가락지와 은가락지의 인연과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들은 조공, 조숙, 그러니까 조숙을 얘기하는 거야. 이 용홍과 용창의 아버지는 아들 용홍을 금가락지의 인연인 누구와요? 정채임, 정소조와 정혼을 한 사이가 됩니다. 정혼시킵니다. 이후에 채임의 부친은 누구예요? 부친은 정소저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정소저의 아버지 정참정이 계모의 모함만 믿고 채임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고 하자 채임은 시녀들과 함께 남장을 해요. 그래서 남장을 해서 남복을 하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에는 나쁜 도적을 만나서 이럴 바에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시녀들과 함께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강물에 몸을 던지죠. 그리고 그 근처를 지나가던 이 두 형제 용홍과 용창이 우연히 그걸 보고 얘네들을 구해줘요. 굉장히 재미있는 인연이지. 드라마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서로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남장을 한 상태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정소저의 시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종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머나 나랑 정혼했던 그 여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정소저도 어머 나랑 정혼했던 그분이네 라는 거 알게 되는 막 진짜 재밌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요 그래서 일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그 요약적인 제시가 고전소설에 되게 많은데 요약적으로 제시된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조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이제 이때 조공자는 조용홍, 조용창을 얘기하는 건데 물에 빠진 정소저와 그의 시비들을 구해준 뒤에 상황입니다.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며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이때 주인은 자기들의 주인 정소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가씨를 위해서 사실대로 다 말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인은 정참정의 딸 정채임이라는 정소저 이고요. 외가에서 조공자 당신과 결혼하였습니다.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자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나 소저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에 간에 어질지 못한 사람 누구겠어요? 정소저의 계모를 얘기하겠죠. 못한 사람이 있어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정소저의 아버지입니다. 보채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소저를 정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이라는 사람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후처로 보내려고 막 계략을 세운 거야. 마침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공과 더불어 큰 사달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소저께서는 남장으로 바꿔 입고 왜 남장하게 됐는지 사연을 얘기해 주네요. 소저의 고모이신 강가의 이평장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시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적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 살아나니 이 은덕을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소저가 그간 어떤 어려움에 처했었는지도 이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구해주는 내용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내용까지가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장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으라는 의미로 가볍게 한번 훑어드릴게요. 이 조용홍이요 아주 뛰어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 눈에도 든 거야. 그래서 황제는 용홍을 금성공주와 결혼을 시켜서 부마로 삼는다. 부마가 뭐였죠? 그렇지.
이제 공주랑 결혼하면 왕의 사위가 되는 거야.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합니다. 황제의 사위가 된 거죠. 자, 조씨 집안과 이제 금성공주와 박수관이라는 인물이 이제 갈등을 하는데 여기 박수관이 좀 전에 제가 읊어준 구절에도 나옵니다. 이 계모가 정소절을 여기 후처로 보내려고 계략을 세우다가 실패했잖아. 근데 이 금성공주도 그렇고 박수관은요, 악인으로 그려져요. 금성공주와 박수관은 악독한 인물로 조씨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여기서 결혼한 이 금성공주가 악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주인공 조씨 형제는 당연히 능력치를 발휘하죠. 조용홍과 조용창은 거란의 침입, 반란, 모반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집안의 분란을 해결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 됩니다. 조씨 형제가 큰 공을 세우며 대내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조씨 가문은 화목함과 평온을 되찾는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그렇지. 재밌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전문을 읽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저는요 이제 이북을 구해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읽고 지금 여기 왔으나 연계를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이 정도 범위로만 훑어보되 2027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장면들은 조금 익숙하게 해둬야 되겠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쌤사이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안녕.